현장 화면이 들어왔는데요. 현장과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범인이 스스로 자살을 했기 때문에 사건 현장에 더 이상 진행 상황은 없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있고 현재 이제 경찰관들이 이 지금 현장 감식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지금 왼쪽에 1층 거실인데요. 바로 1층 거실에서 시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1층입니다. 며느리는 1층에서 2층으로 대피를 해서 아마 2층에서 뛰어내린 그 정도로 뭐 총기가 눈앞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총에 맞아 숨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2층에서 뛰어내려서 부상을 당하고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더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대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도 형제들 간에 그러니까 뭐 어떤 돈 문제가 얽힌 그런 사건인 것 같죠? 어떻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평소에 뭐 이분이 술을 마시고 나서 네. 뭐 돈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요구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뭐 돈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그 뭐 가족 간에 이런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게 보면 뭐 재산을 갖다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았다 뭐 이거에 대해서 분배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예. 그리고 뭐 부모님을 누가 부양하느냐, 또 뭐 제사를 누가 모시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되기도 하지만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연령대로 봐서는 네, 네. 형님은 조금 여유 있게 살고 네. 자기는 이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자꾸 형님한테 자기 이제 생활비라든지 용돈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요구했는데 형님으로서는 어느 정도 이제 뭐 거기에 이제 도움을 주곤 하지만 너무 이제 계속 요구가 지나치고 하니까 더 이상 이제 뭐 응해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상당히 자기를 무시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며느리가 있기 때문에 아들은 이제 출근을 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제압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도 큰 사건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들이라도 있었으면 뭐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눈앞에서 작은 아버지 총에 맞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며느리는 일단 도망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됐다면 제압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도 뭐 속수무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총기 사고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총을 들고 왔다 그러면 일단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사실 일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 교육이나 훈련 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총을 들고 오면은 아 이거 뭐 죽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으로 뭐 며느리 입장에서는 맞대응하기가 어렵고 최선의 방법이 빨리 자기 몸을 피하는 그런 방법이 최선이었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그 부분을 그럼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대가 엽총을 들고 나랑 관계가 무척 안 좋은 사람이 어제까지 싸우고 눈앞에서 싸웠던 사람이 총을 들고 씩씩대면서 나타났다. 그럼 그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총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아이고, 그럴 때 뭐 굉장히 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이제 걱정될 텐데 이때 이제 만약에 집안 같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 방 안이나 화장실 같이 문으로 방어가 돼 있는 곳 안쪽으로 숨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도상 총알을 직접 맞을 수 않는 수 일단 있는 곳. 그러고 이제 문으로 일단 막혀져 있는 곳 네. 아니면 이제 벽 같은 게 있으면 벽 쪽으로 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직접 그 사람의 그 눈에 띄지 않는 장소로 일단 몸을 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뭐 엽총의 위력이 방문, 나무로 된 방문 정도가 앞에 있으면은 그 총알의 위력이 많이 좀 약해집니까? 그런 때 이제 물론 권총은 그냥 막 관통을 해서 쏘잖아요. 엽총이 물론 뭐 관통을 할 수 있는데 네. 이 안에 사람이 어느 곳에 있는지 위치를 갖다 바깥에서 파악이 파악하기 안 어렵기 되기 때문에, 때문에. 일단 벽 쪽으로 몸을 갖다 바짝 붙여가지고 숨어 있으면은 충분히 피해를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네.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엽총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뭐 기관총도 아니고 한 발 쏘고 또 장전하고 아니 어찌됐든 아무리 자기가 사냥에 능숙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향해서 쏠 때는 흥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낮은 곳 또는 벽 쪽으로 일단 피하는 게 더 좋은 거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예. 저는 어제 그 총기 하면서 뭐 엽총 할 때 GPS를 장착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까지 엽총에 나왔는데 GPS를 예, 단다. 예, 추적한다 이런 얘기도 왔는데요. 이거보다는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탄환입니다. 탄환. 그냥 엽총을 줄 때 사냥할 때만 그 탄환을 주면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500발까지는 예. 500발까지는 이 소지 허가를 받지 않아도 그 실탄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엽총이라 하더라도 탄환이 없는 엽총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환. 사냥할 때 관리자가 감독자가 탄환을 주도록 하면은 이게 얼마든지 반출한다 하더라도 총기 이용 범죄로 할 수가 없고 또 이 탄환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이번 사건이 더 충격적인 것은 출동한 파출소장 역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사망 경위가 좀 들어왔다고요?
네, 지금 파출소장 사망 경위가 나왔는데 이강석 파출소장 순경과 함께 현장에 도착을 해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피의자가 먼저 1차로 발포를 했고요. 네. 한 발 물러난 발사를 후에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소장이 현관문을 살짝 열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을 때 두 번째 발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사를 했군요. 예, 동시에 이 파출소장이 앞으로 쓰러졌다고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참 이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예. 만약에 있을 때 이제 파출소장이 본인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시간적으로 신경과 어느 같이 정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흥분되어 있는 사람을 갖다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위기 대응팀, 협상 대응팀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흥분한 상태의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면은 사실 이제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일단 사람이 있었으면 안정시키는 게 먼저군요. 예, 네네. 네. 근데 그 매뉴얼은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파출소장이라는 책임자가 네. 안내 책임자가 여기 출동했을 때는 그 안에 상황을 좀 알아봐라 이런 그 지시라든가 이런 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은 또 거기에 근접해가지고 대화를 시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보호 장구가 없다는 것이 보호 장구 없이 범인과 가까이 들어가고 범인과 대화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부상을 당한 지금 부위가 어딘지 뭐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건데요. 예. 실제로 이 그 가슴이라든지 배 부분 뭐 이쪽은 이제 방탄복으로 이제 어느 정도 방어가 되지만 만약에 이 목이라든지 얼굴 부분 이쪽에 이제 만약에 충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하더라도. 막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한계도 있습니다. 예. 방탄복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아, 예, 예, 현장에. 없습니다. 방탄복이 없으니까. 예. 그 피의자가 파출소에서 그 처음에 총기를 출고해 갈 때요, 엽총 한정 그리고 분사기를 한정 출고를 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 분사기가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을 나타내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 지금 이제 현장 감식을 한 분 중에 이제 일부가 나와서 지금 뭔가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그 연두색 옷을 입고 있는 분들도 평소에 그 살인 사건과는 좀 못 보던 분도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조경은 이제 경기지방청 과학수사팀에서 다 나와가지고 현장 감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침입로라든가 그 예. 흔적 침입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예. 또 물론 저게 단독 범행이 있지만은 혹시 뭐 만에 하나 뭐 공범도 있는지, 예. 그렇죠. 수사는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요.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그 업무는 지금 이제 그 사건 현장에 있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예. 실제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과학수사팀에 들어가서 예.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 나연수 기자가 전하기로 범인이 오늘 아침에 엽총 한정과 분사기를 좀 네. 가져가 출고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엽총 같은 거는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구경에 따라서요. 그 멧돼지를 사실 뭐 죽일 수 있는 그런 정도 같으면 이건 인명 살상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고요. 네. 분사기 같은 경우 아마 가스 분사기를 말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가스 분사기 같은 경우는 뭐 자기를 방어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일시적으로 좀 제어? 어떤 행동을 정지시키는 그런 정도의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어떤 체류액이 들어가 있는 그 가스 분사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가스 분사기는 사실상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총으로 하면 돈을 되는데. 잡는데.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가스 분사기를 가지고 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맞닥뜨렸을 때 저항하거나 했을 때 가스 분사기로 뿌리고 나서 바로 이 총을 쏘려고.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경찰청 총포하야께서 발표한 수렵 기간이 내일까지였는데 내일까지인가요? 네. 내일까 2월 28일, 11월 20일부터 2월 28일이었는데 하루를 앞두고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이 첫 번째 사례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청 차원에서 이 총기 관리 방안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총기 소지자의 허가 갱신 기간 기존에 5년이었는데 이걸 3년으로 단축하는 이런 방안 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수렵 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는 경찰 관서에 대해서도 좀 제한을 두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이 잇따라 터지다 보니까 근데 약간 뒤늦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사실 뭐 총기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이 시각을 갖다 달리 해본다면 만약에 그 총기가 없었으면 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만약에 총이 없었다면 저분들이 마음속에 그렇죠. 어떤 의견 예. 대립이나 갈등이 있었다면 칼이라든지 아니, 다른 적어도 총기를 사용했을 경찰관이 수는 죽지는 있거든요. 않았죠. 예, 적어도 경찰관이 70대 노인한테 칼에 맞아 숨지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선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 경찰의 파출소의 역할이라는 게 총기 보관 장소 역할뿐이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총기 소지 허가된 사람들 그냥 전산 등록 관리하는 업무뿐이 못하고 있다. 이게 다 했다고 그래가지고 과연 총기 관리를 제대로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총은 있지만은 실탄을 못 가지게 하면은 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꼭 실탄은 언제 해야 되느냐. 수렵 목적이라고 하면은 수렵 장소에서 실탄을 지급하도록 하면 되거든요. 실탄이 없는 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네. 실탄을 500발 이내는 얼마든지 허가받지 않고도 갖고 갈 수 있다. 이게 문제인 것 허가 같습니다. 없이도 500발 이내는 가져갈 수 있다는 예. 거군요. 네, 또 개인 저 소지 사건 저지르는데 무슨 500발이나 필요합니까? 10여 발 갖고 다 저지를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아니겠습니까? 항상 경찰에서는 총기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면은 이 엽사협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로비가 또 악감합니다. 예. 왜 내가 사냥 목적으로 쓴다는데 왜 그렇게 규제를 하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미국도 총기 규제를 못 하고 있는 거가 뭐 비슷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 소지 총기 17만 정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범행 지금 동기 17만 명 17만 정 시대라고 17만 합니다. 17만 정입니까? 엽총이 한 3만 6천 정 정도 되고요. 공기총이 9만 정 되고 그리고 지금도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인터넷에 얼마든지 총기 부품을 밀거래할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부품을 네. 인터넷에서 할 수가 본인이 조립만 하면 조립하면 되는 되는 거예요. 겁니다. 총기 개조 행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경찰청에서 총기 범죄에 대해서 수사부서가 어디 있느냐? 지능과에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은 총기 범죄 전문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이게 관리만 하지 수사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이원화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자, 이 가운데 범행 동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동생이 형 부모를 총으로 쏴서 숨지게 한 사건인데 네. 평소에도 동생이 집에 찾아와서 술을 마시면 돈을 달라고 난동을 네. 부린 일이 꽤 많았었다고요. 돈을 요구하는 일이 많았고 오늘만 해도 술을 마시고 와서 이제 돈을 요구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구가 아니라 총을 가지고 협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이 형제 관계가 어땠는지 또 경제적으로 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비슷한 요구가 있을 때 번번이 술을 마시고 왔다고 하니까 네. 좀 개인적인 생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생활고 제가 뭐 이건 뭐 제 선입관일 수도 있습니다만 돈이 없다고 해도 총기를 소지할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수준의 분이라면 뭐 기초생활보장자는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아마 유산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본인이 그 형한테 너무 많이 뭐 뺏겼다 이런 단순한 욕심에 의한 노역에 의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이걸 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그런 건 아니고 자기가 이제 뭐 좀 더 여유 있게 생활하거나 자기가 이제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하는 그런 거에 좀 돈 부족하고 그러니까 도와달라 뭐 이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 집이 보면 단독주택이거든요. 예. 네. 며느리하고 같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동생이 볼 때는 형이 이 정도 좀 잘 살면은 나한테 좀 용돈도 좀 주고 그랬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나이가 한 이런 정도 되면은 좀 이 형에 대한 어떤 서운한 마음, 특히 또 근데 이거를 또 뭐 형수가 또 반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갈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동생이 이거 술 먹고 들어와서 막 소위 말하는 깽판을 치면은 예. 과연 이거 112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 이 어렵거든요. 총기를 남양파출소에서 출고를 해갖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 찾아왔다면 이미 그 총기를 출고해 갈 때 이 사람이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그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인지할 수 있는 정황들이 술이 취한 상태였는지 있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렇지 않더라도 굉장히 이 사람의 감정 상태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확히 확인이 된 상태에서 총기가 출고가 된 건지 그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그 같습니다. 단서가 지금 며느리가 오늘 아침에도 싸웠다고 그랬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 싸운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총을 갖고 와서 싸웠는지 아니면 싸우다가
다시 이제 화가 나니까 총기를 가지러 갔는지 그 술은 언제 마셨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